기사 같은 데서 부추기죠. 진정되기는커녕 과열 양상이 보이자 무주택 서민들의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기자라면은 6.17 대책 정확한 효과 반영은 최소 30일이죠. 최소 30일. 걸리니까 일단은 한 달 뒤에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는 그 전의 지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최소 30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12, 16 같은 경우 강남 1월 20일 지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2월 와서 떨어졌죠.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9.13 때 어땠어요?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서울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한두 달 정도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집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아파트에 올인한 30대, 지금 30대들이 사고 있다. 당신이 30대인데 당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사가지고 돈 벌고 있다. 예를 들어 40대나 50대가 살 때는 마음이 안 급하죠. 뭐 50대가 산다 그러면은 뭐 저 세대는 원래부터 부동산 부자였던 세대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30대가 산다 그러면은 나만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더 뛰어들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제일 많이 산 수요가 누구였다? 30대였다. 지금 30대가 그게 가장 심각하죠. 40대보다 정규직이나 뭐 이런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더 심각했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나이는 찼으니까 독립을 하든가 결혼을 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월급은 안 오르죠. 은행에 넣어서 돈을 불리자니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생겨버렸다. 부동산 투기를 하든 주식에 뛰어들든 비트코인에 뛰어들든 뭐든 한탕주의가 생겨나게 된다. 어차피 내 인생은 시궁창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성공하면은 계층 이동하는 거고 실패하더라도 어차피 내 인생은 이거라서 하루하루 벌면서 소확행 뭐 욜로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고 차곡차곡 모으는 거는 힘들다 라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 이면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월급보다 더 빨리 올라버리니까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니까 생겨난 일이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물가 이렇게 오르고 월급 이렇게 오르는데 부동산만은 무조건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의 괴리인데 규제는 상승 공식. 말하기 쉽죠? 대출 규제를 하면은 실수요들이든 투기 수요들이든 일단 줄죠.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은 3억만 가지면 됐는데 지금은 두 배인 6억이 필요하니까 무주택이더라도 불로소득 환수하니까 투기 수요들 줄어들죠. 전매 제한 같은 거 강화하면 분양권 수요 줄어들죠. 수요 억제 정책이 들어가죠. 수요가 억제되는데 왜 상승할까요?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차가 한 100m 떨어져서 따라오기로 했어요. 이 차가 유턴을 했어요. 근데 이 차는 아직 앞으로 가고 있죠. 유턴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법칙.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맞아요? 7월에 거래량이 아직 다 나오진 않았죠. 그래도 예전에는 60일이었는데 지금은 30일로 줄었죠. 신고 기간이. 신고가 다 되진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신고가 됐어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어떻게 됐냐? 5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그러면 30일 지난 뒤에도 한 반 토막 정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똘똘한 채 사수하고 있대요. 강남 불패 영원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사 보면은 외지인 수요들이 강남을 많이 샀다. 이게 똘똘한 채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뭐 2007년 초, 2018년 7월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7년 초 그 뒤에 리만 터져가지고 바로 떨어졌죠. 강남은 그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2018년 7월, 11월부터 떨어졌죠. 9.13 맞으면서. 다 떨어지기 직전의 현상인데 이것을 무슨 똘똘한 채 쏠림 현상이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다리는 폭락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고 이게 인과관계가 굉장히 이상한 게 집값이 폭등하고 매수 심리가 미쳤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려고 규제가 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오늘까지는 좀 먹자 하면서 더 폭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다가 규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폭식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다이어트를 똑바로 진행하더라도 다이어트 할 때마다 폭식해서 살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자. 아직 시행 안 했죠. 언제 시행해요? 7월 29일. 시행도 안 했는데 무슨 시행하자예요. 집값이 폭등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자, 집값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해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요렇게 차지했다. 이때 시행하고 이때 폐지했다 라고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자마자 폭등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할 때는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군지 딱 보면은 업자죠.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안 하죠. 절대 저런 사람들. 부동산이 장기적인 시장이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일시적인 것만 보죠. 지금도 딱 보세요. 시행하니까 폭등한 거고 끝날 땐 떨어진 거죠. 개소리죠 개소리. 서울 아파트가 변화만 보더라도 시행 시기 때 굉장히 안정됐다. 인허가 물량 변화 엄청 줄어든다? 다시 올라가죠. 지금 이때 왜 또 떨어져요? 유로존 터져서 그런 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부족하게 만든다? 절대 아니죠. 지금 오히려 예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혹은 예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보다 더 많다. 재건축 연한이 완화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멸실이 먼저 나와서 2016년, 7년, 8년, 2019년까지 4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인허가 물량이 많이 나오고 많이 부수면서 멸실이 나오고 20년이 그때보다 좀 적어지니까 원래대로 가니까 이걸 가지고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는 거죠. 공급 부족은 뭐 때문이다? 다주택 투기꾼들 때문이죠. 50%가 넘는 집을 다주택이 가지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 중에 그런데 무슨 공급 부족 탓을 하냐. 투기꾼을 막아버리면 물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전에 만세대를 자, 또 흥분했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전에 만세대를 분양했고 이번에 8,000세대를 분양했으니까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중에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건 4,900세대밖에 안 되더라. 5,100세대는 투기 수요가 가져갔다. 투기 수요가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했다. 8,000세대가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돼요. 그러면 신규 공급이 이때가 많은 거예요? 이때가 많은 거예요? 실수요자들한테 가는 신규 공급은 항상 부동산 정책이랑 부동산 기조는 천천히 따라간다. MB정부 때 집값 하락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규제를 이만큼 해놨어요.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는 이때 시작해가지고 규제를 이렇게 쌓아갔어요. MB정부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깎아가는 거죠. 전체적인 기간을 봤을 때 규제책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던 기간이 긴 정부는 어느 정부겠어요? 그런 부분 이야기 안 하죠. 이번 정부도 규제 기간이 길어요? 완화 기간이 길어요? 재건축 연한 완화 원위치 시켰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행한 지 얼마나 됐죠? 분양가 상한제 아직 시행도 안 했죠?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규제하면 오른다. 규제도가 50%가 넘어가면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도 100%에서 시작해서 90, 80, 70 규제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떨어지고 있었던 거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0%에서 시작해서 10%, 20%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언제 나타나요? 다음 정부 때 나타나죠. 규제 강화한 노무현 정부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때 완화하기 시작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오르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때 더 완화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폭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규제 강하게 들어갔으니까 원래는 다음 정부에서 떨어지는 게 맞다. 그런데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7.10 대책에서 보유세 엄청나게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조기 시행하려고 하고 법인 엄청나게 때려맞고 특히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것들 구멍 다 메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같으면은 한 방 한 방 세게 때리다가 엄청난 반대 맞았죠? 그때 막 탄핵 얘기 나왔었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짜잘한 구멍부터 막아놓고 그 다음에 때리는 거잖아요. 불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만 부어서 끌려고 그러는데 불이 옆으로 계속 번지면서 퍼진 거예요. 이번 정부에선 그걸 알기 때문에 법인 빠져나갈 길 막고 신탁 빠져나갈 길 막고 산불이 났을 때는 근처에 나무부터 벤다고 그랬죠? 나무부터 베놓고서 그동안은 불길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때리면은 이 불길은 한꺼번에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물론 7월에 신고 다 안 됐어요. 6월엔 신고 거의 다 됐죠? 하지만 이때에 비해서 진짜 늘었어요? 특히 7.10 이후에 진짜 늘은 거예요? 안 늘었죠. 똘똘한 채 무슨 얼어 죽을 똘똘한 채예요. 아직 30일 더 남았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30일 남았으니까 곱하기 2 하더라도 6월 수준에는 도달하지도 못한다. 아직도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져요. 라고 하신 분들 여기 와서 악플 달지 말고 더 사요. 왜 그렇게 자기 돈 되는 일을 남한테 알려주고 있어? 자기를 반대하는 데 가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막 인터넷 익명으로 남들한테 퍼뜨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투기꾼들 싫어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계속 마음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카페 내에서 지들끼리 놀지 왜 그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비난하고 있어요. 보라고. 이유는 뻔하죠. 벌써부터 징조가 나타났죠. 규제 들어가서 청주 마비됐죠. 이런데 올라갈 때 아니라고 그랬죠. 뭐 대전 규제 들어가니까 나오기 시작했죠. 대전, 청주 이런 데는 지방이니까 좀 퍼뜨려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뭉쳐있죠. 제가 하락세 시작 뭐 강남부터 시작되지만 제대로 된 하락세가 크게 터지면서 하는 것은 외곽부터 전세 수요 빠져나가고 갭투기 매물 망하고 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외곽부터 무너지고 있다. 큰 수도권은.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똘똘한 채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외곽이 떨어지니까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서? 안 끝이죠. 최종 상태. 연끌 투자에 상반기 가계대출 40조 원 늘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연끌 투기만이냐? 아니죠. 삶이 힘드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는 거고 그런 부분 이야기 안 하고 무조건 부동산 연끌 투기죠. 가계대출 8조 1천억 원 역대 최고 폭증. 신용대출까지 3조 1천억 원. 이 중에서 대부분이 신용대출이다. 주택대출 폭탄.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건 뭐예요? 주택대출의 폭탄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안 터지면 폭탄이 아니죠. 오발탄이죠. 한국 부도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걱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도 안 좋다. 경제 상황 안 좋아서 금리 내린 걸 저금리라고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겪은 나라들은 어떠냐. 일본 같은 경우 세계적인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가 리먼 브라더스 직전 시기인데 일본이 예전에 부동산 버블을 한번 터지고 나서 리먼 때 안 올랐죠. 부동산 심리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미국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금리 엄청 내렸죠. 미국 부동산 어때요? 거래 급감하고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은 특별하다. 무조건 잘 되는 쪽만 비교하죠. 예전에 홍콩 비교했었는데 홍콩 어때요? 홍콩 지금 홍콩 보안법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빼겠다 하니까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디랑 비교할 거예요? 또 오랜 데만 찝어서 비교하겠죠. 중국 같은데 해가지고 거기는 진짜 막 미친 현금 부자들 많으니까 미친 듯이 수개하는 데가 있다. 근데 그 자금 밖으로 못 빠져나오죠. 지금 미중 무역전쟁 막 이런 거 터지면서 법 엄청 강화됐죠. 근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매수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띄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고 언론, 주변인, 업자, 투기꾼들이 부추기고 있으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고 그 공포 때문에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공포심에 질려서 사는 거다.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버스에 앉아있는데 제가 뭐 실수했는데 볼펜 하나씩 사주시면 제가 정말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볼펜 하나 1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면은 무서워서 공포심에 사죠. 그 볼펜이 10,000원짜리예요? 공포심에 사는 그 가격이 어떻게 정상적인 가격일 수 있겠냐. 결론 설마 집값이 떨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절대 안 떨어진다. 원래 절대 안 떨어진다 해서 설마 떨어질까로 지금 마음이 약간 바뀐 거죠. 극단적인 부동산 불패론자들. 믿으면 더 사세요. 저희 복지에 잘 쓸 수 있도록 세금 많이 내주시고 지금 세금 많이 내시면 나중에 양도세는 면제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이죠. 소득이 없으면 낼 게 없다.